소프트웨어 테스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대한 소개와 몇 가지 유형의 결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용어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패입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시스템의 행위를 실패라고 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명세에 기술된 것과 다른 시스템의 실행 동작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얼마나 믿을만한가를 나타내는 어떤 지표가 신뢰도인데 그 신뢰도라고 하는 것도 결국 실패 횟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과정에서는 낮은 고장률, 높은 신뢰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함입니다. 결함은 하나 이상의 장애,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이 결국 실패가 되겠어요. 그런 장애, 실패의 발생에 기여하거나 잠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 측면에서의 결함을 말합니다. 보통 실패는 몇 가지 결함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오류입니다. 오류라고 하는 것은 결함을 발생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잘못 또는 부적절한 결정을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잘못하거나 또는 부적절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오류로 인해서 결함이 발생할 수 있고 결함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가 실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란 시스템이 정해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예상과 실제 결과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등을 수동이나 자동으로 검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수동은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지 않으면서 수행하는 테스트 작업을 말하고요. 자동은 소프트웨어를 실행해 가면서 수행하는 테스트 작업을 말합니다. 네, 이러한 내용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테스트는 소스 코드에 남아있는 결함을 발견하는 작업이다. 명세를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그다음 사용자나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그 다음에 설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가 정확하게 구현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작업이다. 그 다음에 시스템과 소프트웨어가 적절히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테스트 케이스는 결함을 발견할 목적으로 준비한 입력 데이터와 예상 결과의 집합을 말합니다. 테스트 케이스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이용해서 기술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테스트 케이스의 이름 또는 아이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테스트 대상을 기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테스트 대상은 단위 프로그램의 기능도 될 수 있겠고 또는 서브 시스템, 클래스, 메소드 등이 구체적인 테스트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다음으로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만족해야 할 조건을 기술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입력, 즉 입력 데이터를 기술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예상 결과를 기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테스트에서는 테스트 오라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테스트 오라클은 이 기술된 이 테스트 예상 결과를 바탕으로 테스트의 성공 또는 실패를 판단하는 메커니즘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테스트 케이스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인터넷 쇼핑몰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테스트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대로 테스트 케이스는 이름, 테스트 대상, 테스트 조건, 테스트 입력, 예상 결과를 구성 요소로 갖죠. 그래서 이런 구성 요소에 맞춰서 테스트 케이스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는 이름이 FT1-1이에요. 아마 펑션 테스트 1-1인 것 같아요. 테스트 대상은 로그인 기능입니다. 테스트 조건은 시스템의 초기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한다. 테스트 입력은 정상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예요. 이때 예상 결과는 로그인되어서 시스템에 입장해야 한다. 두 번째 테스트 케이스를 볼까요? 두 번째 테스트 케이스도 여전히 테스트 대상이 로그인 기능입니다. 이때 테스트 입력을 봤더니 비정상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예요. 이 경우에 예상 결과는 로그인 오류 메시지다 라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동일한 기능을 테스트하려고 하는데 한 번은 정상 사용자 아이디, 한 번은 비정상 사용자 아이디를 넣은 걸로 봐서 위의 경우는 정상 상황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죠. 아래의 경우는 비정상 상황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기능을 테스트하려고 할 때는 항상 정상인 경우만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테스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가 준비되면 이렇게 준비된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실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실행해 가면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겠죠. 이때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면서 테스트를 수행할 때는 이 테스트 입력을 적용시키면 그 소프트웨어를 실행했을 때 그 실행 결과로 나온 것이 예상 결과랑 일치하면 그 테스트는 성공이에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실행 결과가 예상 결과랑 다르면 그 테스트는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수행했는데 결과가 즉 소프트웨어 테스트가 성공이면 테스트 대상 기능이 특별히 문제가 없다. 즉 사용자가 기대하는 기능 또는 명세에 기술된 기능과 시스템의 동작이 일치하는 거죠. 그런데 테스트가 실패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기대하는 기능 또는 명세에 기술된 기능과 시스템의 동작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그 테스트 대상 기능에 뭔가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오류를 찾고 수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몇 가지 유형의 결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함은 부정확한 논리 조건입니다. 여기서 결함은 루프, 즉 반복문이나 if then else 문을 제어하는 논리 조건이 잘못 구성된 경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while i가 실제로 a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냥 a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경우는 i가 a랑 같은 그 경우를 누락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또는 if문에서 컨디션 1과 컨디션 2가 실제로는 or로 묶여야 되는데 and로 묶였다든지 이런 경우도 논리 조건이 잘못 구성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결함은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인 동등분할 기법이나 경계값 분석 기법을 사용해서 오류를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그 규칙이나 논리 조건에서 사용되는 변수에 대한 입력에 집중을 해서 어떤 입력값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를 이제 잘 고려해서 오류를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정확한 논리 조건 결함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세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 명세를 바탕으로 구현한 코드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명세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랜딩 기어라고 하는 건 비행기 바퀴입니다. 그 랜딩 기어는 착륙 직전의 2분 또는 이륙 후 2분 동안에는 펼쳐져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고도가 2000피트 이하일 때는 펼쳐져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고도가 2000피트 이하이고, 그 다음에 착륙 직전 2분 또는 이륙 후 2분 동안에는 비행기 바퀴는 항상 펼쳐져 있어야 된다. 즉 전개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가시거리가 1000피트보다 짧을 때는 아까 2분이었던 것이 3분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고도도 2500피트로 조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명세를 바탕으로 구현한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코드에는 어떤 결함이 있습니다. 그 결함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정확하게는 이 if문에 있는 즉 부정확한 논리 조건 결함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결함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테스트 과정에서 이 결함을 잘 찾아야 되겠죠. 만약에 이런 결함을 찾지 못한다고 하면 이 코드가 그대로 비행기 제어에 사용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러한 특히 그러니까 비행기 바퀴가 펼쳐져야 하는 상황에서 펼쳐지지 않게 돼서 어떤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네, 두 번째 사례는 제어 구조의 잘못된 부분에서 계산을 수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결함은 프로그램이 수행하지 않아야 할 작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해야 할 작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가 이제 결함이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반복문이나 if 구문에서 그 작업을 부적절하게 제외하거나 포함할 때 이러한 결함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함의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기로 하죠. 이러한 결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그 각 반복문의 루프를 0번, 정확히 1번, 2번 이상 실행하도록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해서 테스트를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반복문의 제어 구조가 이와 같이 이제 표현된다고 하면 루프를 0번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즉 반복문에 진입하려고 할 때 이 반복문의 조건을 처음 체크할 때 그 값이 false가 나오면 반복문을 진입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루프를 0번 실행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한 번 또는 여러 번 실행되도록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반복하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첫 번째 반복, 중간 단계 반복, 마지막 반복에서 발생하도록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해서 이러한 유형의 결함을 발견하도록 테스트를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제어 구조의 잘못된 부분에서 계산을 수행하는 결함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래 코드가 나와 있어요. 이 코드의 원래 의도는 매번 반복할 때마다 sum 오퍼레이션의 결과를 체크해서 그 결과값이 마이너스 1이면 시그널을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의도였는데 어때요? 그러려고 하면 여기 시그널을 발생하는 부분이 sum 오퍼레이션 바로 아래 위치해야 되죠. 그런데 코딩 과정에서 이 시그널을 발생시키는 부분을 반복문 밖에다가 이제 위치시킨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그 반복 과정에서 sum 오퍼레이션이 마이너스 1일 때 시그널을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결함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결함은 이 sum 오퍼레이션의 마지막 반복의 결과값이 마이너스 1이면 시그널 발생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코드에 오류가 없다라고 이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즉 결함이 없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특히 이 결함이 루프가 단 한 번 수행될 경우는 이제 발견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결함은 앞에서도 얘기했던 대로 루프를 0번, 한 번 또는 여러 번 실행해서 그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엔 반복문을 여러 번 실행해서 테스트를 수행해야만 결함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널 조건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통 널 조건을 만나게 되면 그 널 조건에 대한 처리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널 조건을 만났는데 널 조건을 처리하는 부분이 없어서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결함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 사례 볼까요? 링크드 리스트의 경우에 리스트가 쭉 진행하다 마지막에 널이 있겠죠. 이런 링크드 리스트를 처리하는 코드가 while 리스트가 널이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 while문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if 리스트가 널이면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널 조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이제 결함이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코딩할 때 이제 충분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off by one 오류입니다. 이 결함은 프로그램이 부적절하게 1을 더하거나 1을 뺄 경우 또는 루프가 한 번 더 반복되거나 한 번 덜 반복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결함이 되겠어요. 매우 일반적인 유형의 결함입니다. 이러한 결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수치 답변을 계산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개발해야 되겠고 올바른 반복 횟수를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유형의 결함에 대해서는 테스트 케이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 중에서 바운더리 밸류 어널리시스, 즉 경계값 분석이라고 하는 테스트 케이스 개발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오프 바이 원 오류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코드를 보도록 하죠. 이 코드에서 반복문에서 i는 1부터 i가 배열의 길이보다 하나 적은 것만큼 이제 반복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어요. 이러한 그 반복문의 경우에 사용한 그 구현된 언어가 제로 베이스 인덱싱 스킴을 쓴다고 하면 0번부터 해야 되는데 i가 1이니까 그 0번방, 즉 첫 번째 엘리먼트를 스킵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고 언어가 one based indexing 스킴을 쓴다고 하면 얘가 배열의 길이보다 하나 적은 것만큼 반복을 하니까 마지막 원소를 스킵한 그런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그 반복 횟수가 하나 적은 그런 오프 바이 원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인덱싱 스킴을 쓸지 모르니까 특정하게 i는 1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반복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터레이터를 써서, 즉 이터레이터에서 다음 원소가 있으면 계속 반복하도록 하는 이런 헤드 넥스트 메소드를 써서 반복을 하면 하나를 빼먹는 그런 오류를 피할 수 있겠죠. 다음은 충분한 비트 또는 디지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시스템이 저장할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표현할 수 있는 변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그 변수의 용량을 초과하는 큰 사이즈의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한다고 하면 예기치 않은 예외가 발생하거나 또는 오버플로우 또는 트렁케이션이 발생해서 올바르지 않은 데이터가 저장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결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매우 큰 숫자를 사용해서 시스템에 충분한 오류 마진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한 비트 또는 디지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애플리케이션에서 정수형 데이터는 다 롱 타입을 사용하고 실수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다 더블을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앱을 개발하면 어때요? 때에 따라서는 성능에서 손해를 볼 수 있겠죠. 롱 타입이나 더블 타입은 그 연산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성능을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애플리케이션에 가장 적절한 그 데이터 타입을 선택하는 것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 소수점 값이 다른 값과 정확히 같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함입니다. 부동 소수점 연산의 경우에 값에 대해서 산술 계산을 수행하다 보면 결과가 정확하게 계산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같음을 비교하는, 즉 동등을 체크하기 위해서 두 값이 정확하게 같은지 비교를 하다 보면 올바르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 소수점 연산의 경우에 같음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그 값 주변에 작은 범위 내에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거죠.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다이렉트로 두 값이 같은지 비교를 하다 보면 그 결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 중에서 바운더리 밸류 어널리시스, 즉 경계값 분석 테스트 기법이 이러한 유형의 결함을 감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테스트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에서는 부동 소수점 값의 동등 테스트에 대한 두 가지 구현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부분은 D가 10.0과 다르면 반복 수행을 하는 경우고 아래 경우는 D가 10.0보다 작으면 반복 수행을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당연히 더 나은 구현 방법은 아래 방법이 되겠죠. 아래는 0, 2, 4, 6, 8 해서 5번의 그 반복 수행이 있겠죠. 근데 위의 경우는 어때요? D가 10.0과 다르면 반복 수행을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5번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반복 수행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래요? 여기서는 D와 10.0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비교하는 그런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이 코드 전체의 결함이 될 수 있다는 거죠.